박영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네. 최고의 요리 비결 오늘 금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맞아요. 네, 마지막 아쉽네요. 날에 예.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또 겨울철에 항상 많은 분들이 또 감기를 달고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네. 미리 감기로부터 예방해 주시고자 네. 이렇게 또 생강청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셨어요. 네네. 생강청 만드는데요. 네. 오늘 생강만 쓰는 게 아니라 생강과 배와 레몬까지 같이 적은 양의 레몬이긴 하지만요. 네. 같이 넣어서 정말 피로 회복도 되고 그다음에 건강도 좀 더 좋아지고 막 네. 이럴 수 있는 생강청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먼저 이제 생강은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생강 같은 경우는 좋은 생강을 고르셔야 되는데 네. 요즘에 햇생강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껍질도 얇으면서 이렇게 흙이 붙어 있지만 벗겼을 때 이렇게 노라면서 맛있는 이 햇생강을 사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껍질에도 영양이 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두껍게 벗겨내시고 살살살살 벗겨내시면 껍질이 네. 벗겨지거든요. 너무 두껍게 벗기지 말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거를 블렌더에다 갈아줄 거기 때문에 네. 생강을 이렇게 그냥 얄팍얄팍하게 점여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생강 손질하실 때 보면 네. 생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골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런 데 보면 여기에 불순물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도 껍질을 벗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씨와 껍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갈아줄 거예요. 배도 오늘 갈아줄 거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배도 굉장히 또 네. 이 생강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감기 예방에 되게 좋고요. 예. 또 먹었을 때 되게 좋기 때문에 배도 이렇게 해서 단 배를 예. 잘 선택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씨 빼고 껍질 벗겨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배만의 그 특유의 달큰한 네. 맛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재료들을 썰었는데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이걸 갈아줘야 되는데요. 네. 블렌더에다가 이제 갈아줄 건데 먼저 배부터 갈 거예요. 따로따로 갈아요? 네, 배는요 먼저 물을요 생강보다는 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배는 물을 조금만 넣어도 잘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먼저 갈아주세요. 선생님, 따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를 어차피 섞기는 할 텐데요. 이 단단한 정도가 생강이 조금 더 단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갈았을 경우 배는 갈렸는데 생강은 안 갈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누어서 어차피 나중에 섞어서 끓이긴 하지만 예. 각각의 갈아지는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배를 먼저 갈고 그런 다음에 생강을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배를 먼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게 네. 배가 잘 갈렸는데요. 네, 이거야말로 그냥 이거 배즙이죠, 배주스. 네,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갈으면 되는데 배 같은 경우에 물이 많이 안 들어가도 잘 갈아지기 때문에 네. 적은 양의 물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여기에 갈은 블렌더에다가 생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강은 배보다는 조금 수분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넣으시고 단단해요. 네, 해서 한번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 알싸한 그 생강향이 네. 되게 뭐랄까 몸이 건강해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네. 거의 과육이 생강에 과육이 없을 때까지 갈아주시면 되는데 거의 된 것 같아요. 네. 자, 배보다는 네.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네. 자, 우와,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생강향이. 네. 좀 생강은 배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예. 곱게 갈아진 생강을 이렇게 체에다가 예. 면포를 깔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보통 이 상태로 그냥 끓이게 되면 이 생강에 전분이 있어서 생강청을 만드는 동안 밑바닥에 넣고 예. 약간 텁텁한 맛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강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즙을 짜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면포에 하셔도 좋고요. 또 주머니식으로 나와 있는 면포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짜주시면 약 짜듯이 약탕기에 약 짜듯이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곱게 한번 짜주시면 정말 아주 진한 예. 생강
액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남는 생강 건더기도요. 예. 반 정도는 오늘 이 생강청 만들 때 건더기도 곱게 갈은 거 좀 넣어주면 예. 생강의 알싸한 향이 더 많이 느껴져서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짜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짜서 두면 여기 바닥에 밑바닥에 생강에 그 전분이. 전분이 가라앉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대로 만약에 설탕이랑 배를 넣고 끓이면 예. 이 생강의 전분 때문에 끓이는 동안에 계속 눌어요. 아. 그래가지고 밑은 타고 예. 위는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두시면 네. 이렇게 저기 보면 제가 미리 그 생강 이렇게. 즙하고 예. 준비됐거든요. 저 옆에 있는 작은 것도 주세요. 이건 뭔가요? 보면 이게 생강 전분이에요. 보면 이게 예. 바닥에 요거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두셨다가 뭐 이렇게 약간 걸쭉하게 만드는 거 쓰실 때 생강 전분으로 쓰시면 돼요. 보관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거는 작게 저는 토막을 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요. 아. 필요할 때 꺼내서 같이 녹이면 전분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예. 냉동실에 한 번 쓸 양만씩 한 큰술 정도씩 넣어놓으시면 그렇게 생강 전분을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천연 전분이죠. 네, 이렇게 해서 생강액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건더기가 이렇게 보면 곱게 갈아져서 있잖아요. 네. 오늘 이거 반은 생강주 만들고 반은 생강청 만들 때 같이 한번 넣어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배와 생강 모두 갈고 네. 그다음에 전분기까지 빼봤습니다. 네, 이렇게 생강 전분을 뺀 그 생강액을요. 네. 이렇게 해서 냄비에 담아주세요. 지금 보면 또 미처 남아있는 이 생강 전분들이 전분이? 있거든요. 예. 이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배 갈은 거. 이때 배를 갈 때 주의하실 게요. 네. 물을 너무 많이 넣고 하면 생강청 조리는 과정에서 오래도록 졸여야 돼요. 아. 그래서 물은 최소한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분량의 설탕을 생강과 배의 양의 동량의 설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보통 이게 저장식이기 때문에요. 이걸 넣고서 먹기 때문에 설탕이 단맛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싫다 하실 때는 네. 한 0.9 정도의 설탕을 넣어주셔도 좋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만드셨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드시는 게 좋고 나는 만들어서 좀 오래 두고 먹고 싶다 이럴 때는 1:1 동량 또는 조금 더 설탕을 넣어주시면 저장 기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다 레몬즙을 넣어주는 이유는 예. 약간 더 새콤하면서도 맛있는 생강청을 만들기 위해서 레몬즙도 좀 더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이신 상태에서 네.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셔야 되거든요. 한 중간에 몇 번씩 이렇게 네, 저어주면 이렇게 되나요? 해서 하시면서요. 그냥 바글바글 끓으면 한번 저어주고 또 다른 요리 하시면서 또 저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끓으면서 점점 색깔이 생강의 진한 색깔로 바뀌게 돼요. 네. 지금은 이렇게 노르스름하지만 설탕과 배와 같이 농축되면서 훨씬 더 이렇게 걸쭉하게 색깔이 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불 위에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한번 맛있게 끓여볼게요. 자, 선생님. 네. 지금 색깔이 아까랑은 네. 좀 달라요. 노랗게 정말 햇생강의 색깔이 예뻤었는데 예. 설탕과 배하고 같이 졸여져서 이렇게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거든요. 예. 거의 다 되어 갔을 쯤에 이 생강 아까 건더기 남은 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같이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끓이면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같이 생강의 어떤 맛이 더 알싸하게 나면서 맛있거든요. 예. 덩어리 지지 않게 잘 풀어주시면 더 진하고 맛있는 생강청을 만드실 수 있어요. 집에서도.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네. 여기서 한번 네, 직접 오늘 한번 네. 생강 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김 식으면은요. 네. 네, 이 농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농도 네.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되직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흐르는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가 되면 네. 식고 나면 조금 되직해져요. 네. 그래서 하실 때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한 김 식으면 유리병에다가 소독한 유리병에다 담아서요. 네. 뚜껑을 잘 잠궈서 냉장고 보관하시면서 이렇게 생강차 드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한 김 식으면
통에다가 담을 거고요. 네. 한 보통 물 한 컵 정도에다가 한 2큰술 정도의 생강청을 넣으시고 예. 따뜻한 물을 좀 부어주시겠어요? 자, 물. 보통 한 컵에 이 생강청 한 2큰술 넣으시면 되고요. 네. 난 좀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럴 때는 한 큰술 정도 더 넣으시면 되는데요. 생강마다 그 알싸한 맛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만드신 거 맛을 보시고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네. 저도 생강청 네. 정말 좋아하고 생강차 많이 먹는데요. 네. 향이 굉장히 또 진하면서 네. 뭔가 단맛도 은은하게 날 것 같고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집에서 놓으시면 가족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네. 이렇게 생강차 타주시면 좋고요. 또 생강청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이 생강청을 요리에도 이용하셔도 좋거든요. 어디 좀 이용하면 좋을까요? 뭐 유자청처럼요. 저희가 만들었던 것처럼 네. 뭐 돼지고기 요리나 네. 아니면 닭고기 같은 거 구울 때 요거를 조금 넣으시면 생강 안 넣으면서도 예. 물엿과 생강 대신에 생강청을 넣으시면 또 요리에다가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활용도 높을 것 같아요. 네, 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뭐 조림이나 아니면 구이 같은 거 하실 때 또 이렇게 맛있게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로도 드실 수 있지만 예. 또 양념 만드실 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생강차의 효능은 이미 네. 감기에 좋은 것으로 네. 입증이 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집에서 만들었을 때 이 매콤하게 들어온 이 목 넘김 네. 그 맛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이기 때문에 네. 이 추운 계절에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생강청이 완성됐습니다.